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. 오늘 보험에 의해 세 번째 시간인데요.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요. 앞으로 분명히 이런 경험을 할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말 곤혹스러웠다. 설명하기 어려웠다. 고객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만들었었고 이것 때문에 또 민원까지 간 적도 있었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더 아주 쉽게 고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할 거는요. 위험 등급의 변화와 보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. 어떤 얘기 하실 줄 다 아시죠? 자, 우리 고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고요. 통지 의무는 손해보험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. 저도 이 통지 의무 때문에 실제 고객분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어서 고객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도 어쩔 수 없는 게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놨지만 고객분들이 직업이 변경이 돼서 직업 변경에 대한 고지에 대한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매번 연락을 해서 뭐 직업이 변경되셨습니까? 라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. 통상 우리가 통지 의무 중에 가장 많은 게 아무래도 직업의 변경을 통한 위험 급수의 그 상해 급수의 변경이죠. 그리고 통상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자, 위험 등급이 올라가서 상해 급수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. 여기에 때로는 그 담보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험 급수가 올라가서 보험료 올라가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. 근데 보험료를 또 추징당합니다. 이것들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당체 이해를 못하겠고 또한 이것 때문에 설명을 드려도 이게 설명이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. 그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릴게요. 자, 보험료가 올라간다, 떨어진다. 이거에 대한 변동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자, 일단 성별이 있을 것이고요. 남성보다 여성이 보통 좀 저렴하죠. 하지만 질병 관련 담보 중에 일부 또 그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여성이 더 비싼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이는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. 그런데 이것도 또 늘 그렇지 않죠. 상해급수 같은 경우 또는 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태아 때 엄청 비싸다가 되게 보험료가 떨어지죠. 그리고 태아 때 보험료가 동일한 나이가 50대 중반 정도랑 비슷하죠.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. 그리고 상해급수에 따른 변동에 따른 보험료가 당연히 있습니다. 그래서 상해급수가 올라갈 때 보험료가 올라가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경우죠. 예, 유병자 같은 경우는 인수할 때 할증 인수를 통해서 보험료가 차등이 발생이 됩니다. 여기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바로 상해급수에 관한 내용이고요. 자,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위험 등급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변경이 되는데 그러면 이 담보 중에 어떤 담보들이 변경이 될까요? 즉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위험 등급의 변화는 상해급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병사망, 상해사망, 골절, 질병 입원 일당, 암 진단금 중에 위험 등급이 변화가 되면 같이 변동되는 보험료가 변동되는 담보는 어떤 걸까요? 자, 질병 입원일 때 암 진단금은 아니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상해와 관련된 담보인 상해 사망과 골절의 보험료가 변동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을 당연히 하셨을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요. 하지만 골절 담보는요. 상해급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.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이러한 담보들이 있어요. 딱 보시면 놀랄 정도의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입 설계를 좀 해보시면 이러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가 있고요. 대신에 이러한 담보들은 보험료는 변동되지 않는 대신에 어떤 게 있죠? 네. 그 가입 한도가 적습니다. 예, 이러한 이제 그 제약 조건이 좀 따르는 거죠.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. 자, 1급에서 보통 이제 그 상해급수는 1, 2, 3급으로 나뉘는데 1급에서 2급으로 갈 때 보험료가 많이 변동될까요? 2급에서 3급으로 갈 때 보험료가 많이 변동될까요? 예,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를 할 때 2급에서 3급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1급에서 2급으로 갈 때 보험료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.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요. 1급은요 무위험 등급이거든요. 무위험에서 위험으로 들어갈 때 보험료 상승폭이 큰 거고요. 위험 등급 안에서 등급 변화가 있을 때보다
당연히 무위험에서 위험으로 갈 때 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1급으로 2급으로 1급에서 2급으로 갈 때 상해 사망 기준으로요. 30세 남성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한 73% 정도가 변동폭이 생깁니다. 근데 2급에서 3급으로 갈 때는 실제 변동폭이 한 30%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여성은 또 다릅니다. 여성은 1급에서 2급으로 갈 때 한 120%, 2급에서 3급으로 갈 때 105% 정도 변동폭이 생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까요? 남성이 변동폭이 클까요? 여성이 변동폭이 클까요? 당연히 남성이 변동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, 그렇지 않습니다. 여성이 더 큽니다. 이도 앞에 얘기해드린 것과 똑같은 어떤 이치인데요.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해에 대해서 덜 위험하다 보니까 덜 위험한 군에 있는 곳에서 위험 등급이 변화되는 것이 변동폭이 더 큽니다. 이거는 보험료가 남성이 더 비싸고 여성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. 변동폭이 크다란 얘기입니다. 상해 사망 기준으로 해서요. 1급에서 3급으로 변동될 때 남성과 여성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.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실제 그 1급에서 3급으로 갈 때 상해 사망이 120%, 125, 한 5% 변동폭이 생기는데 여성은 무려 350%나 변동폭이 생깁니다. 여성이 더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뭐 제가 이러한 분석 같은 걸 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질문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. 물론 이런 것까지 꼭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위의 법칙이라고 하죠. 설득의 심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자, 내가 위험 등급이 변경이 돼서 당연히 보험료 변동이 되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. 내가 1급에서 보상을 받다가 2급으로 내가 직업이 변경돼서 보험료가 올라간 건 내가 이해하겠다. 당연한 거다. 그래 내가 높은 보험료 내겠다. 그런데 왜 내가 보험금을 추징을 100만 원, 200만 원, 몇십만 원 왜 내가 내야 되느냐. 난 그동안 1급에서 보상을 받은 거고 이제 2급으로 들어온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죠.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양하게 하고 뭐 SNS 밴드, 뭐 포탈 또는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실제 고객분들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쉽게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. 제가 설명드린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. 이게 실제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. A그룹은요. 1년에 10번 뭐 자동차를 바꿔 탈 수 있는데 국산차 안에서만 바꿔 탈 수 있고요. B그룹은 10번 바꿔 탈 수 있는데 수입차를 바꿔 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A그룹은 국산차만 바꿔 탈 수 있으니까 연회비가 10만 원입니다. 예를 들어서 B그룹은 연회비가 20만 원이다라고 할게요. 자, 그래서 뭐 10년, 20년 이런 서비스를 예를 들어 즐긴다라고 할 겁니다. 매년 비용을 내면서 또는 이게 매월로 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런데 제가 A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연회비 10만 원을 내고 있다가 다음 연도엔 B그룹으로 가야지 한 겁니다. 그래서 B그룹으로 딱 가서 이제부터는 수입차를 좀 타볼까 해서 연 2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100만 원의 추징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. 내가 그동안 뭐 수입차를 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그룹으로 가면 이때부터 20만 원만 내면 되지 왜 100만 원을 나한테 또 내라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. 연회비가 있고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. 만약에 연회비를 매년 다 소진한다. 다 써버린다라고 하면은 B그룹으로 갈 때 그냥 20만 원만 내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B그룹으로 갔을 때 보니까 이 B그룹엔 20만 원씩 그동안 회원들이 수십 년 동안 낸 게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립금이 아직 3천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쌓여져 있는 겁니다. 예, 아직 이 돈이 다 소진된 게 아니라 이 B그룹의 어떠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립금이 아직 쌓여져 있고 다 소진된 게 아니죠.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30명으로 나눴더니 100만 원이라는 평균 금액이 나오니까 이 금액을 넣어야지만 이 그룹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등급이 변경이 될 때 위험보험료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어떻습니까? 실제 우리가
보험의 적립금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떤가요? 실제 내가 낸 보험료 중에 위험보험료가 있고 이런 위험보험료가 쌓여서 책임중개비금이 돼서 이 책임중개비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보험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험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재원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는데 이 위험등급 2등급에도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. 내가 보험료를 낸 게 다 그냥 소진됐다라면 새로운 등급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다 소진된 게 아니라 이렇게 적립금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등급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적립금에 준하는 어떤 내가 할당할 부분을 당연히 내야지만 이 회계 운영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. 예,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A그룹과 B그룹에서 이동이 있을 때 B그룹으로 이동할 땐 B그룹에 어떠한 운영하는 어떤 회계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거기에 준하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게 앞으로 낼 돈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닌 게 아직 적립금이 있고 이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비를 일부 일시금으로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똑같은 구조를 통해서 보험료라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. 내가 낸 보험료가 다 소진된 게 아니라 일부 당연히 쌓여 있고 이 쌓여 있는 것에 동일한 그 책임을 갖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준비금 이거에 대한 추징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. 그래야지만 이 그룹에 있는 어떤 이 회계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 재정을 운용해 갈 수 있는 그 틀을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. 제가 뭐 전문 계리사도 아니고 저도 보험 설계사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많은 내용들을 보면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본 거고요. 이게 고객분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,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오늘 그 강의 내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. 자, 도움되셨으면 하고요. 부탁 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